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앱이 약이 될 수 있다고요? 처음 들으면 누구나 고개를 갸웃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지금 의료계에서는 실제로 스마트폰 앱이 치료제로 사용되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르면 2026년 2월부터 한국의 병원에서도 의사가 약 대신 스마트폰 앱을 처방하게 됩니다. 특히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즉 ADHD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치료기기가 제도권에 정식으로 편입되는데요. 오늘은 이 디지털 치료기기가 무엇인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치료기기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디지털 치료기기, 영어로는 디저털 세럼유틱스, 줄여서 DTX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단순히 건강을 관리해주는 앱이 아닙니다. 질병을 직접 치료하거나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의료용 소프트웨어입니다. 중요한 점은 디지털 치료기기는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약이나 의료기기처럼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받아야 하죠. 일부 디지털 치료기기는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기존의 약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약을 삼키는 대신 우리는 스마트폰을 켜고 앱을 실행하는 것이죠. 어떻게 작동할까? 예를 들어볼까요? 불면증 환자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환자는 앱에서 매일 수면 일기를 작성하고 인지행동 치료 프로그램을 따라하면서 수면 습관을 교정합니다. 또 다른 예로 ADHD 아동이 게임을 하듯 집중력 훈련을 반복하거나 우울증 환자가 일상 속 감정을 기록하면서 인지치료를 받는 앱도 있습니다. 즉, 디지털 치료기기는 약 대신 알고리즘으로 치료하는 새로운 의학의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등장했을까? 디지털 치료기기가 등장한 배경에는 변화하는 의료 환경이 있습니다. 현대인의 질병은 단순히 신체적인 문제를 넘어 생활 습관, 심리 행동 패턴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약물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는 치료가 필요한데 행동 교정은 지속적인 관리와 피드백이 필요하죠. 의료진이 모든 환자를 24시간 관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때 등장한 것이 바로 디지털 치료기기입니다. 사용자는 앱의 안내에 따라 매일 치료를 실천하고 의료진은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환자의 경과를 분석하고 치료를 조정합니다. 즉, 디지털 치료기기는 환자, 의료진, 기술이 연결되는 새로운 형태의 치료 플랫폼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어떤 디지털 치료기기가 처음으로 도입될까요?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 결과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이 개정안에서 가장 주목받는 내용이 바로 ADHD 디지털 치료기기의 혁신 의료기술 등재입니다. ADHD 디지털 치료기기란 정식 명칭은 디지털 치료기기를 이용한 소아 ADHD 환자의 인지적 멀티태스킹 훈련입니다. 대상 환자는 만 6세 이상 13세 미만의 소아, 주의력 결핍 우세형 또는 복합형 ADHD 진단을 받은 환자입니다. 소아청소년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환자의 상태를 평가한 후 모바일 의료용 앱을 처방합니다. 치료 내용 환자는 이 앱을 통해 다음과 같은 훈련을 받게 됩니다. 작업 기억력 향상, 충동 조절 능력 강화, 지속적 주의력 기르기입니다. 훈련 방식은 겉보기에는 게임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인지 기능 향상을 위한 정교한 알고리즘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4주 동안 하루 최대 5회까지 개인별 맞춤 훈련을 수행하며 약물 치료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ADHD 증상 개선을 돕습니다. 정부는 이 기술의 안전성과 잠재성을 인정해 혁신 의료 기술로 분류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2월 1일부터 2029년 1월 31일까지 약 3년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신고된 의료기관에서 실제 진료에 활용됩니다. 이 치료는 약물 치료에 거부감이 있는 아동과 보호자들에게는 새로운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또한 약물 치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추가적인 치료 수단이 필요했던 경우에도 보완적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디지털 치료기기가 약물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디지털 치료기기가 혁신적이긴 하지만 약이 디지털이 되었다고 해서 안전관리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 안전관리가 중요할까? 많은 사람들이 이건 그냥 앱이잖아. 위험할 게 뭐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치료기기도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안전성과 신뢰성 검증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오작동의 위험. 앱이 오작동하거나 데이터가 잘못 저장되면 환자는 잘못된 피드백을 받고 증상이 오히려 악화될 수 있습니다. 둘째, 개인정보 유출. 디지털 치료기기는 환자의 건강 상태, 수면 패턴, 감정 기록 등 매우 민감한 의료 데이터를 다룹니다. 보안이 허술하면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셋째, 기술 의존도. 어떤 환자들은 앱 사용에 너무 익숙해져서 의사보다 앱을 더 믿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디지털 치료기기는 어디까지나 보조수단입니다. 의료진과의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지켜야 할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식약처 허가 제품 확인. 단순한 건강 앱과 달리 디지털 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을 받은 의료기기입니다. 사용 전 반드시 식약처 허가를 받은 제품인지 확인하세요. 2. 이상 증상 즉시 보고. 사용 중 이상이 있거나 불편함을 느낄 때는 즉시 의료진에게 알려야 합니다. 디지털 치료기기라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효과적인 것은 아니니까요. 3. 과도한 의존 금지. 디지털 치료기기는 보조도구이지 의사를 대체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중요한 치료 결정은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해야 합니다. 의료진 역시 환자가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복약 지도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환자가 앱을 꾸준히 사용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하고, 앱이 제공하는 데이터의 의미를 함께 해석하며, 환자의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입니다. 결국 디지털 치료기기의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모든 치료의 중심은 여전히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의학은 점점 더 디지털화되고 있습니다. 약의 형태는 알약, 주사제, 패치에서 이제 앱과 데이터로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치료기기의 장점은 1. 접근성 향상. 병원에 자주 가기 어려운 환자들도 집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맞춤형 치료. 개인별 데이터를 분석해 각 환자에게 최적화된 치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비용 효율성. 장기적으로는 의료비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4. 환자 참여 증대. 환자가 자신의 치료 과정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술이 발전해도 안전이라는 기본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결국 디지털 치료기기의 시대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이해입니다. 기술이 아무리 정교해도 환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지 못한다면 그 치료는 완성될 수 없습니다. 디지털 치료기기는 의학의 새로운 가능성이지만 그만큼 우리가 새롭게 배워야 할 책임과 주의도 함께 따라옵니다. 이제는 기술 발전 속에서 안전하게 사용하는 법을 함께 고민하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디지털 치료기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리하면 2026년 2월부터 ADHD 디지털 치료기기가 한국 의료 현장에 도입됩니다. 만 6에서 12세 ADHD 아동이 앱을 통해 인지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는 식약처 허가 확인과 의료진 상담이 필수입니다. 디지털 치료기기는 단순히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 환자가 더 적극적으로 치료에 참여할 수 있는 도구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똑똑한 앱이라도 안전한 사용이라는 마지막 열쇠는 결국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약의 형태는 바뀌어도 안전의 원칙은 바뀌지 않습니다. 디지털 치료기기 시대, 이제는 기술이 아닌 사람을 중심에 두는 의약품 안전 문화를 만들어갈 때입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디지털 기반 치료와 환자 안전을 강화하는 기술이 제도권에 들어온 것이라며 앞으로도 검증된 신의료 기술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디지털 치료기기 시대에 대한 의견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영상 제작을 위한 힘이 됩니다.